세상에서 가장 느린 배달부. 먼지 쌓인 창으로 희부만 여명이 스며들 때 노신사는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선우. 한때는 온 동네의 소식을 전하던 늠름한 우체부였으나 이제 시간은 그의 기억 위에 소복이 내려앉은 먼지처럼 많은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기억은 낡은 서랍 속에서 바스러지는 편지지 같았습니다. 어제의 저녁 메뉴도 방금 나눈 대화도 심지어 거울 속 낯설게 늙어버린 자신의 얼굴조차도 희미한 안개 속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망각의 안개를 뚫고 매일 아침 그의 의식을 깨우는 단 하나의 지독하리만치 선명한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머리맡 협탁에 고이 모셔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온 편지는 가장자리부터 조심스럽게 발에어 있었고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으로 희미한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순한 종이 쪽지가 아닌 깨지기 쉬운 성물처럼 다루었습니다. 이 편지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 그것은 그의 남은 생에 유일하게 주어진 사명이자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디로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억은 닳아버린 신발 밑창처럼 너덜너덜해졌지만 전해야만 한다는 그 강렬한 의무감만큼은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박서윤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부엌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찌개가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파가 썰리는 소리, 이른 아침에 고요한 집을 채우는 이 모든 소리는 남편의 불안정한 세상을 붙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닭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의식을 묻거나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차려내며 나직이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침 드시고 나가세요. 오늘 날이 좀 쌀쌀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손에 쥔 편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침 식사는 곧 시작될 신성한 여정을 위한 의식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주섬주섬 낡은 우체부 제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몸에 맞지 않아 헐렁한 제복은 이제는 사라진 그의 과거를 붙잡으려는 안쓰러운 노력처럼 보였습니다. 서유는 그런 남편의 옷깃을 여며주고 삐뚤어진 모자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연민과 사랑,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짧은 인사를 남기고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의 어깨는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서유는 남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남편의 길고 외로운 순례. 그 끝이 어디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보다 투명한 슬픔이 조용히 맺혔습니다. 기억을 걷는 순례. 이선우에게 익숙했던 동네는 거대한 미로와 같았습니다. 분명 어제도 걸었던 길인데 오늘은 처음 보는 풍경처럼 생경했습니다.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던 낡은 문방구는 세련된 카페로 변해 있었고 그가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찐빵을 사 먹던 작은 가게는 번쩍이는 간판을 단 편의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오직 그의 손에 들린 편지와 그 안에 담긴 약속만이 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걷는 사람들을 붙잡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사람을 아십니까? 그가 내민 것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운 서윤 씨에게라고 쓰인 잉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고개를 저었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허공에 흩어지는 민들레 홀씨처럼 가닿을 곳 없이 떠돌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발걸음이 낡은 벤치가 놓인 작은 공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 하나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던 어느 봄날 수줍게 웃던 한 소녀의 얼굴. 바람에 흩날리던 긴 머리카락, 살구빛 원피스, 그리고 그의 서툰 고백에 붉어지던 두 뺨. 아, 그래. 그녀였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주려 했던 사람.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손에 잡힐 듯 했지만 그것은 액자 속에 박제된 풍경처럼 현재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소녀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늙어갔는지 그 뒤의 기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심장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이렇게나 선명한데 왜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그는 자책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이 그의 지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하늘은 붉은 저녁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헤맨 그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텅 빈 속은 허기로 아려왔습니다. 오늘도 실패했다. 그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편지의 주소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돌아가야 할 집으로 가는 길은 그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 같이 아내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향했던 그의 발걸음이 만들어낸 지워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세상 가장 따뜻한 종착지. 창밖이 어스름해질 무렵 서유는 현관문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조함과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녀왔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는 하루의 고단함과 깊은 패배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유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의 겉옷을 벗기자 차가운 밤 공기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남편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고 미리 준비해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지만 몇 술 뜨지 못하고 이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긴 여정 끝에 안식처로 돌아온 순례자처럼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곤히 잠든 남편의 얼굴에는 아이 같은 순수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깊고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서유는 그의 겉옷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습니다. 익숙한 감촉의 낡은 편지가 그녀의 손에 잡혔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들고 거실의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로 갔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남편 사이에 수년째 이어져 온 비밀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길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장을 통째로 외울 정도였지만 그녀는 매일 밤 처음 읽는 사람처럼 한자 한자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운 서윤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심장이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터져버릴 것 같소. 당신을 처음 본 날 개나리꽃보다 더 환하게 웃던 당신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소. 나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시골뜨기라 당신처럼 귀한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소. 그래서 이렇게 서툰 글씨로 내 마음을 전하오. 만약 당신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내일 오후 3시 우리가 늘 지나치던 공원 벤치에서 나를 만나주시오. 이 편지를 당신에게 전할 수 있을지 밤새 수백 번도 더 망설였소. 하지만 이 마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 같아 용기를 내었소. 부디. 편지의 내용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편지를 품에 넣고 그녀의 집 앞에서 밤새 서성이다. 끝내 발걸음을 돌리던 앳된 청년 이선우의 모습. 다음 날 그가 혹시나 공원에 나올까 싶어 한참을 기다렸던 자신의 설레던 모습. 결국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는 그가 용기를 내지 못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편지 대신 상기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와 서툰 고백을 건넸습니다. 편지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로.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낡은 편지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후회했습니다. 그날 끝내 전하지 못한 편지가 그의 마음에 가장 큰 부채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의 강을 건너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지금에도 그 부채감과 약속만이 그의 존재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배달에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는 기억을 잃었을지언정 사랑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매일 아침 낡은 제복과 함께 길을 나섰고 온 동네를 헤매며 가장 순수한 형태로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그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 그 어떤 배달부도 이토록 완벽하게 사랑을 배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유는 눈물을 닦고 편지를 곱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남편의 겉옷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남편이 또다시 시작할 고되고도 성스러운 여정을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기억보다 강했습니다. 그의 약속은 시간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배달부는 그렇게 매일 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배달을 완수하고 있었습니다.